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하두입니다. 고용의 시대가 지나고 고용을 초월한 시대, 즉 프리랜서의 시대가 올 것이라던 미래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눈앞 현실로 다가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프리랜서 마켓 크몽이 생각하는 프리랜서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각 개인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미래에는 디지털 환경을 토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불모지라 여겼던 국내 프리랜서 시장을 개척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무사히 생존한 시간을 기념해 자축하곤 했는데요. 2022년 6월 1일 크몽의 10번째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프리랜서 데이를 선언하며 프리랜서라는 미래를 준비하고 이야기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6월 1일은 프리랜서 전문가분들의 생존과 성장을 같이 고민하고 프리랜서로 도약하는 분들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기념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리랜서 데이 시작합니다. 시작하자, 잘하자, 오래하자. 크몽은 프리랜서 마켓입니다. 프리랜서의 전문성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이디어스는 28,000명의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이 만든 40만 개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맘시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돌봄이를 찾을 수 있는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했습니다. 고객은 발품 팔아 탐색하고 견적 비교하고 포트폴리오에 요구하는 그리고 계약금 지급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영업하고 계약, 부수적인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핸드메이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불안정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손재주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관련 공예학과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과연 핸드메이드 작가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좋아해서 시작하긴 했는데 적당히 하고 결국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작가님들이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불리는 직업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시터 양쪽 모두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를 키우는 시간 외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더 거기서 얻은 자존감과 에너지로 아이와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터분들 역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하여 돕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업금지, 대출, 보험 등 각종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속감과 외로움입니다.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옆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혼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많이 불안하실 것도 같아요. 회사에서 또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복리후생 혜택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수요자분들과 연결은 저희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통해서 활발해졌지만 이런 분들이 더 보호받고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이런 성장을 돕는 역할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전문성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플랫폼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데이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규제나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은 손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몸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작가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무료 촬영 서비스까지 작가님들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그 작품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맘시터에서는
이렇게 시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자신 있고 고용노동부의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셔서 무료로 직업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 훈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만큼 시터분들도 부모님들도 만족도 높은 이런 구조를 저희도 운영하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대면 근무가 익숙해졌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것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단순히 월급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직장이든 직장 밖에서 독립을 하건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노동시장은 지금까지는 정규직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플랫폼 서비스들을 통해 그리고 전 세계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는 더 유연하게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어 이런 플랫폼 노동들의 비중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제가 매년 진행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매년 발전해서 프리랜서들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행사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더 이상 일부가 아닌 대세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프리랜서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같이 잘 준비해서 나아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몽에서 사업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고숙련 프리랜서가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흐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고숙련 프리랜서의 정의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빅 이코노미 종사자의 유형은 교통, 자산 공유, 가사, 전문 직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고숙련 프리랜서는 개발, 마케팅,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와 같이 본인이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매개로 소득을 창출하는 프리랜서로 전체의 20%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고숙련 프리랜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을 더 빠르게 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고숙련 프리랜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강화될수록 과업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고숙련 프리랜서에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고숙련 프리랜서 시장의 성장은 이미 실현된 미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숙련 프리랜서 시장은 연평균 25%대로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수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은 높아지는 인건비 그리고 높아지는 채용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아웃소싱에 대한 니즈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비드 환경에서 비대면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일을 협업하는 양식에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아웃소싱에 대한 수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서 고숙련 프리랜서를 채용해 본 회사의 비율이 2015년에 5%, 2020년에는 45%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에 매칭될 수 있을 만한 프리랜서의 공급이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즉,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프리랜서 시장에 참여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문 기술을 보유한 프리랜서가 본인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 전체 전문 기술직 종사자 중에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에서는 40%였다가 2023년에는 60%에 도달하는 것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숙련 프리랜서를 찾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고숙련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디자인과 컨텐츠 제작, 개발, 마케팅 분야 중심으로 향후에는 6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의 흐름은 국내에서도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고숙련 프리랜서들의 시장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크몽 플랫폼을 기준으로 보면 크몽 플랫폼에 가입한 고숙련 프리랜서들의 수가 18년 대비 21년에 2.5배 수준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고숙련 프리랜서가 참여하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카테고리, 즉 마케팅, 개발, 디자인, 영상 제작 등 영역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투자나 재테크, 취업이나 커리어 또는 심리 상담 등 개인이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띠모로 하는 카테고리로 참여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분들의 프로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직장인이면서 투잡의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전자책이나 VOD 등을 통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야기되는 변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크몽에 등록된 프리랜서 분들 중에 약 30%가 직장인이면서 투잡 형태로 프리랜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참여한 프리랜서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활성셀러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숙련 전문가들의 소득은 전년 대비 40% 성장해서 2021년 기준으로는 1억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셀러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개인 프리랜서로 시작했다가 점차 과업의 수량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법인 또는 전문 에이전시의 형태로 사업가로서 성장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몽이 양질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크몽을 찾는 고객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YAU 기준으로 측정되는 저희 크몽 플랫폼의 연간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70%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의 퀄리티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저렴하게 과업을 나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과 기술, 높은 품질과 속도 같은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고관여 의뢰에 대응하는 서비스인 엔터프라이즈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거래액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셀러분들의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숙련 프리랜서 분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거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과거 대비 고객의 문의에 빠르게 응답하고 또 능숙한 상담을 통해 거래를 전환시키고 그리고 사후적인 만족도를 관리하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프리랜싱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이나 물가의 상승 부담을 해칭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셀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과업의 건당 가격을 보면 전년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과업을 동일한 시간을 들여 수행하더라도 12% 정도 수준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10%, 물가 상승률이 3%, 일반 임금 상승률이 4%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리랜싱은 자산 물가 상승의 부담을 해칭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으로 정의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오래 같이 할수록 더 많은 소득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셀러 가입 연차별로 평균적인 소득의 추이를 트래킹을 해보면 1년차 소득 대비 3년차로 가면 2배, 그리고 5년 이상으로 가면 소득이 5배 정도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서 오래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몽에서는 프리랜서 클럽 등을 통해서 셀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리랜서로서의 삶에 어떠한 페인 포인트가 있으신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것은 외롭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크몽에서는 프리랜서 클럽을 매개로 해서 프리랜서 분들이 건전하게 장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전문가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외롭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신규 서비스를 확장하고 노출을 더 많이 시키고 전환율을 높이고 평균 단가를 제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안과 가이드가 적시에 적합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역량 강화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프리랜서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전문성의 깊이와 넓이가 조금 더 빠르게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은 고숙련 프리랜서 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하실 수 있는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몽이라는 플랫폼은 고숙련 프리랜서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최대한 레버리지 하셔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랜서로서 시작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크몽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민입니다. 직업인이 된 지 16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다음 일을 준비하면서 프리랜서로의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은 구글이고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구글에 근무하는 동안 세탁소 옆집이라는 맥주샵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운영했었습니다. 시작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해볼까 하면 실행부터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주변에 제가 같이 할래? 라고 했을 때 흔쾌히 예스라고 해준 동업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세탁소 옆집의 모토가 말하면 다 현실이 된다 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결심이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규정도 다르고요. 저 역시 구글의 규정부터 확인했었습니다. 다행히 구글은 경쟁 비즈니스가 아니면 괜찮다는 가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럼에도 처음에는 회사에 선뜻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었던 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큰 욕심보다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매년 우리만의 목표를 하나씩 세워 우리를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했습니다. 첫 해는 세탁소 옆집 브랜드 만들기, 두 번째는 비즈니스 안정화, 셋째 해는 한남동 확장과 우리만의 새업 맥주 런칭, 넷째 해에는 책 쓰기 등 마일스톤을 하나씩 체크하며 완료했습니다. 작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신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발견되고 또 고통도 발견되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뿌듯함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회사 일과는 다른 성취감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작 자체가 망설여지고 실행은 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당장 시간이 없어서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혹은 내 경험 중에서 무엇이 팔릴지 몰라서 뭘 어떻게 상품화하고 어디서 고객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마다의 방식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힌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엔잡을 병행하고 있는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은 엔잡러와 마음까지 몽글몽글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는 책을 썼고 흐스라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프리랜서 마켓 크몽에서 백엔드 개발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개발 기술 중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데이터 분석 툴 설치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션이라고 합니다. 크몽 사이트에 대한 QA를 하자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등록했는데 벌써 프리랜서로 판매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누적 수익금 1억이 넘었습니다. 퍼포먼스 그로스 마케팅을 하면서 두 번째 자아로 PPT 강의와 제작 외주를 하고 있는 루나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다 묶은 이번 생을 엔잡러라는 책을 낸 것인데요. 긴 호흡의 책이라는 글을 쓸 정도로 글 솜씨가 뛰어나지 않았는데 그거 역시 사이드 프로젝트가 가져다준 기회였어요. 원고를 다 작성한 뒤에 교정 교열은 크몽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하나하나 독립적인 경험이었는데 그것들이 쌓이니까 나름 카테고리가 생기고 책으로 묶을 수도 있었던 것이 제일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작가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도 얻었고요.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사이트를 작업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6년 동안 총 작업 개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과장을 조금 보태서 살펴본 사이트가 한 2000개 정도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네럴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스페셜리스트의 역량을 요구받아도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꿈틀거리거든요. 그럴 때 두 번째 자아를 꺼내서 활동하면 갈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본업에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본캐를 위해서도 부캐 활동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업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월급 외 부수입을 얻고 싶어서 외주 작업을 시작했어요. 주니어 시절에는 연봉이 높지 않으니까 용돈 더 벌어보자 라는 마음이었어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 실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니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모든 것을 개발해드립니다 라는 뉘앙스로 서비스를 등록하고 작업 비용도 5,000원으로 적게 받으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뢰인 분께서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요청을 하셨고 이런 요청이 있겠구나 싶어서 데이터 분석 툴 설치라는 서비스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판매 노하우가 생겼고 지금까지 쭉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캐와 부캐의 삶을 동시에 사는 프리랜서가 된 건 대학생 때 다양한 강연들을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요. 나도 나중에 커리어가 쌓이면 다른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강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공계라서 그런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내가 잘하는 걸 가르쳐 주다 보면 좀 더 쉽게 말하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PPT 디자인 강의를 시작으로 어쩌다 보니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공강 시간마다 학교 커뮤니티에서 여러 학교 선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수강생 지인분들의 외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일할 능력이 있어도 겨우 내게 있는 인맥 정도로 일을 수주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때 크몽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봤는데 몇 달 뒤에 달력 일러스트를 의뢰하는 프로젝트를 제안받게 됐죠.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일러스트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좋은 후기를 보고 더 많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나의 인맥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던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났죠. 회사 다니면서 외주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퇴근하고 저녁에 작업하거나 주말에 작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작업이 많이 몰리게 되면 컨디션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가끔 밤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힘들기도 했고요. 지금은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뢰건들은 작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좀 더 빨리 작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시간의 효율을 올리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프리랜서 업무의 시급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생 후기글 바이럴로 다음 수강생이 모집되기도 하면서 점점 뭔가 저에게 책임감이 생겼고 더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더 많은 수강생 분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번거롭게 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올리다가 크몽의 서비스를 등록하고 고객 후기를 쌓기 시작했는데요. 크몽은 따로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소개 페이지를 제작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좋지만 제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별도 홍보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되게 부족해 보여도 또 내 결과물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재능이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작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은 회사 업무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텐데요. 프리랜서로서 포트폴리오 넓힌다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 경우에 본캐는 마케터, 부캐는 PPT 디자인이라 업무 영역이 겹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 본캐의 연장선으로 마케팅 영역에서 부업을 한다면 본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의 업무 신뢰도, 컨디션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몽은 프리랜서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크몽이 말하는 프리랜서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회사를 다니며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던 저 역시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꼰대이자 아재여서 요즘 세대들을 보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 또 큰 기업 문화 안에서는 평생 직장이 미덕이기도 하고 겸업금지 조항을 사칙으로 두어 투잡, 엔잡을 금기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회사 하나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꼭 요즘 세대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커리어 디벨롭을 하는 시니어 직업인들에게도 프리랜서는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N소득을 만드는 것은 매우 보편화되었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권합니다. 꼭 각 잡고 프리랜서가 되겠어 라는 선언을 해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가벼워도 좋습니다. 저처럼 사이드 프로젝트가 시작일 수도 있고 취미나 부캐로 시작하거나 마이크로 전문성이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욕심보다 작게 시작해서 고객 후기, 포트폴리오와 같은 경험치를 쌓아 올리면 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잘하는지, 그리고 행복한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발걸음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럼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해나가는 삶을 향해서 시작하자, 잘하자, 오래 하자. 네, 안녕하세요. 크몽 프리랜서 데이 프리랜서 잘하자 세션의 진행자이자 함께 이야기 나눌 저는 프리랜서 마케터 정혜윤입니다. 프리랜서,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세금 분류에 따르면 프리랜서란 수익의 출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수익의 출처가 다양해지는 것이 프리랜서로서의 성장일까요?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현직 프리랜서 분들과 프리랜서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프리랜서의 삶에 대해 가감없이 모두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칭 타칭 프리랜서의 삶을 잘 해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크몽 프리랜서 데이, 프리랜서 잘하자에 맞추어 잘하게 된 비법이 과연 무엇인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겠죠?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글 쓰고 또 직접 책을 만드는 작가 태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세일러, 그리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영어 번역, 통역, 그리고 브랜드 컨설팅,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임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립한 마케터이자 작가인 정혜윤이고요. 영상도 만들고 마케팅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저는 되게 성장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인데 내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면 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좀 직접 실험해보고 싶은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시작할 때 그 막막함이나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데이를 한다고 했을 때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표를 제가 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절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는 정체성 안에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할 때
제가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창작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창작 욕구가 있는데 이걸 약간 딴짓처럼 보기도 하잖아요. 회사에서는 네, 많이 네. 보죠. 그래서 이게 내가 맞는 환경을 내가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걸 수 있다. 처음에 이제 자기 확신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를 내가 믿는 힘이 조금 생기면서 2020년에 선언하고 나올 때는 저는 막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뭘 하면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왔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난 자유롭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도전을 해보면서 이제 조금 그 내성이 생기니까 아, 나는 나와서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이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수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독립을 연습해봤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막상 나오려니까 헉, 회사 소속이 아닌 나를 누가 뽑아줄까? 그럼 누가 나한테 일을 줄까? 뭘 믿고 일을 줄까? 내가 남이어도 나한테 일 안 주고 싶은데 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때 크몽을 알았더라면 덜 두려워했을 텐데. 제가 좀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된 게 저한테 되게 크게 힘이 됐었거든요. 그냥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되게 많은 걸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돈도 얼마나 벌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들을 나름대로 돌려막기를 했는데 가령 뭐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또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책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또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다른 완충되는 그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게 두려움을 조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민님은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약간 모험과 도전의 아이콘이거든요. 혹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좋게 말씀해주셔서 모험과 도전까지 진짜 무모했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 두려웠던 건 나한테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돈 벌고 싶어요. 일 주세요라고 저는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막 구질구질하게 말을 했다라기보다 저 일 정말 잘해요. 저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진짜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밥 적게 먹고 많이 일해요. 정말 적극적으로 제 자신을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7년 전에 프리랜서였던 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일 달라고 구걸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난 정말 잘하는데 남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달라고 해야지라고 적극적으로 제 자신을 펼쳐놨어요. 그런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한데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벗어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좀 믿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주변에도 역시나 아직은 시선이 그렇게 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축하한다고 말하고 크몽 같은 사이트 좀 봐라. 거기 가면 일 많다. 널린 게 일이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만약에 부담 없이 나는 프리랜서도 퇴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인이 저를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제가 저를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된 시선, 뭐 거울이나 뭐 일기장 같은 걸 통해서 저를 다시 반성해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한테 보내는 시선이 아닌가? 그게 하나의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 다른데 셋 다 글을 쓰는 거예요. 되게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사람들이고 저는 글 쓰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멀리서 나를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가로서 내 인생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시점에 있지? 뭘 원하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일기를 계속 써보면 어떨까? 요즘에는 뭔가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전 자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 이런 이유로 이런 걸 만들어 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작게 시작을 해도 쌓여 있으면은 그게 이제 브랜딩이 돼서 좀 주체적으로 내가 내 기회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내가 잘하는 일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하는 것도 일종의 세일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유를 하는 순간 진짜 그 인터넷 세상에서 어떻게 퍼져나가서 누가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기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두 분도 굉장히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셀프 브랜딩에 대해서 요새 관심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브랜딩을 했는지를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다르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남다르다는 4글자지만 무게감은 이제 남이라는 한 글자에 실려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일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안 보일 거냐가 또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one of them 중에서 not one of them이 되려고 이제 시그니처 뭔가를 찾잖아요. 근데 그 시그니처를 찾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찾았던 방식이 그냥 저한테 가장 편안했던 옷을 입듯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하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굉장히 위로와 공감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약간 어떠한 상처나 그런 고민들을 저는 그냥 서스럼없이 다 내비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본인의 브랜딩을 컨설팅을 하기도 하시고 영문 기사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가장 나다운 게 가장 솔직한 거가 가장 셀프 브랜딩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고 그게 가장 남들과 남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는 다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의 욕망이랑 합쳐졌을 때 이 콘텐츠가 진짜 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셋이 또 계속 해온 거는 그 과정의 공유? 어떻게 했고 저는 책을 이렇게 만들었고 전 이런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고 이런 책을 만들었고 저도 독립을 이렇게 해서 했고 앞으로 뭘 하고 싶고 이걸 계속 공유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성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뭐 되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응원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이뤄가는 모습이 보일 때 되게 열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 나만의 길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로서의 내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일 때, 자랑스러워 보일 때 이럴 때는 언제가 있나요? 나름 뭐 문화예술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래서 영화관이라든지 뭐 전시장이라든지 어떤 강연장 같은 곳들에 제가 소비하던 곳들에 이제 제가 게스트였다면은 이제 호스트가 돼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그 곳에서 제가 강연을 한다든지 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든지 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고 할 때 제가 좀 말 그대로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더 잘 나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원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뿌듯함을 통해서. 수민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브랜드 협찬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쓰는 글들을 보시면서 너무 좋다고 본인의 브랜드를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하게 되었는데 또 그러다 또 아름아름해서 또 그런 것들이 다 퍼져나가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사실 잘 칭찬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도 약간 아끼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냥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너무 저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엑셀 파일로 임수민 돈 벌자 제목이 그건데 거기에 제가 뭐 언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를 벌었는지를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는데 어느덧 그 2배가 된 거예요. 그 예전에 월급을 받던 축하드립니다. 것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겉봐라. 너무 뿌듯합니다. 제일 좀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레퍼런스이자 팬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전 지금 이 순간도 그런 게 전 두 분의 팬이었는데 어느덧 이 사람들이랑 같이 친구가 되고 일을 같이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덕질하던 사람들이 나를 덕질하고 있고 만났을 때 막 너무 팬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되게 자랑스러운 순간 탑3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로서 잘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눈에 좀 잘 띈다라는 것 같아요. 그 서점 안에 책들 사이에 원어브댐으로 놓인단 말이에요. 뭔가를 창작하고 DP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같이 어울려 있고 놓여져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눈에 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업계에서 조금 더 구별되는 점이 있느냐, 뭐 시그니처가 있느냐, 딱 봤을 때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지가 저는 잘한다는 것 같고, 그 잘하는 게 있어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효율성인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감정적 효율성과 업무적 효율성인데 저는 사실 회사 다 좋았어요. 저는 일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근데 감정적 소비가 너무 심했어요. 저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가 되고 나면은 그런 감정적 그런 소모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 프리랜서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감정적인 힘듦이나 스트레스가 가장 최소화된 그런 감정적 효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도 있고, 또 업무적 효율성은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또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저는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를 옆에서 한 3시간, 4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해드릴까요? 했더니 이거 일부러 빨리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하는 거다. 왜요? 그랬더니 이거 하면은 또 일 줄 텐데 뭐를 빨리 끝내냐. 그렇게 일 빨리 처리하면 일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잘해도 일을 조금 덜 잘하는 척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가 되고 나면 짧게 일하고 그 대신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잘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내 시간을 쓰자라는 부분에서 저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 그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을 잘한다는 게 이제 프리라는 말이 자유랑 묶여 있다 보니까 되게 자유롭게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 자유가 사실 책임 없이는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시간 단위가 편한지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가령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월이나 아니면 주 단위로 세우는 걸 좀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월 단위는 조금 더 덩치가 있는 것 같고, 주 단위 이제 7일이잖아요. 운동을 이틀, 뭐 출근을 3일, 네, 쉬는 거를 이틀, 이런 식으로 그 주마다 바꿔가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어차피 이게 뭐 다른 일이나 컨디션에 의해서 제가 마련해 놓은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정했으니까 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하신다라는 거가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나는 프리랜서지만 저한테 일을 주는 상대방은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저의 역할에 대해서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하셔서 이러다 보면 직원이잖아 싶을 때도 되게 많아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저는 너무 지쳤어서 좀 소통이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좀 더 부드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것도 저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소통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월급의 2배를 벌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3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 몸이랑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는 내 마음 관리도 좀 잘 되어 있어야 사실 저는 생산성도 오르는 것 같고 체력이 좋아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생산성이랑 관련 없어 보이는 활동? 막 식물에 물 주고 운동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제 몸이랑 마음의 그 건강 관리를 잘 해줘서 오히려 일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일종의 연결 동작 같아요. 그런 연결 동작으로 몸을 예열을 하고 다시 좀 이제 열기가 가라앉으면 또 가열하는 또 연결 동작이 또 필요하고, 이런 너무 요령도 좀 공감 가요.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포지션이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성장해 나간 예시를 그 과정을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비게이션이랄까?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잖아요. 대안도 알려주고. 전 또 제일 어려웠던 게 세금이 너무 이 프리랜서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대출은 더 안 되고 아직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일을 어떻게 처음 구하는지가 너무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개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크몬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알게 되면서 아, 일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구인구직을 하는 그런 공고가 띄워지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뒤로부터는 이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고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정말 너무 막막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그 팀이 편제가 돼 있잖아요. 뭐 회계팀, 뭐 인사팀, 뭐 전문적으로 이게 팀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혼자 나왔을 때는 당장에 그런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퇴직을 한다라는 거는 그룹에서 이제 단독자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랬을 때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그게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7년, 8년 전에 또 사실 크몬 같은 게 있었다면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카페나 그런 블로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신뢰감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정보,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조금 더 그룹에서 개인이 될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덜 두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세금에 대한 부분도 크몽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크몽이 돈 버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에 너무 훌륭한 예시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고민이 되는 분들은 뭐가 있나 보면은 그게 다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다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크몽에 올라와 있는 상품만큼 돈 벌 수 있는 방식은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시장의 사이즈도 방향도 너무 다양하니까 다들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도 돈인데 이 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나는 파워포인트 그냥 회사에서 하는 거고 이 정도는 다른 동료들도 하는 건데 이 능력이 없어서 이 능력을 구하는 공고도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되게 능력으로 봐도 되겠구나라는 그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커뮤니티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셀프 브랜딩이 어려워서 프리랜서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크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리뷰를 하고 그게 신뢰가 쌓이는 그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그런 아이디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내가 프리랜서로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개인 인스타로의 셀프 브랜딩이 조금 어렵다, 아니면 아직 팔로워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두려움을 떨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보는 경험인 것 같고, 그 생산자가 됐을 때 이걸로 이제 돈까지 벌어보는 경험, 이게 너무 많은 거를 바꾸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기 경영,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스텝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랜서가 된다는 게 사실 그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용기를 내고 나면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말 그대로 프리해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아티스트인 시대로 진짜로 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직장인이 이 생활 자체가 편하고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내 안에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잠재력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도전을 해보고 내가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내가 얼마나 행동하는 만큼 그게 곧 내 길이 되거든요. 우리가 되게 스스로한테 박할 때가 많은데 내가 좀 나를 믿어줘도 괜찮다. 생각보다 되게 멋진 모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잘하자. 저희의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셋이 모인 이유가 있죠. 태재님? 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크몽 프리랜서 데이 앰버서더로 선정을 해주셔서 앞으로 크몽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크몽 프리랜서 데이를 맞이해서 크몽과 로로가 협업해서 만든 워크웨어, 제가 지금 입고 있기도 한 이 워크웨어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크몽 프리랜서 데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크몽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스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프리랜서들의 꿈이자 목표인 Work Anywhere, 그런 삶을 저희가 한번 살아보고자 크몬과 Live Anywhere라는 플랫폼이 저희에게 선물해준 워케이션,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I Hate Monday, 양말 브랜드 I Hate Monday와 크몬이 함께 콜라보를 한 Born to be free 라는 양말을 신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게시물들, 포스팅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시작하자, 잘하자, 오래하자 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잘하자. 오래하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뚜벅뚜벅 해내는 하루하루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만큼 하며 사는 프리랜서 라이프로 향하는 여정일지 모릅니다. 자신 있게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직업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노하우와 전문성을 꺼내놓으면 누군가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계약, 결제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는 크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위해 발로 뛰는 시간은 디지털 연결성이 단축시켜 줄 것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됩니다. 퇴근 후 자기 개발로 여겼던 취미, 퇴사 후에 망설였던 새로운 도전, 실현될까 싶었던 아이디어. 성공한 프리랜서 분들의 시작도 거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씩 쌓아올린 포트폴리오와 고개 구기가 한 걸음씩 나가게 했다고들 합니다. 크몽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리랜서 라이프를 위하여 같이 고민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잘하자. 오래하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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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몽 크몽 프리랜서 데이.